들으신 것처럼 오늘 저녁 인천 호텔에서 큰 불이 나 소방당국이 경보령을 내리고 진화 작업을 벌였는데요.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주 한국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단 화재 원인부터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소방당국에 따르면 1층 기계식 주차장에서 발생한 불이 상승기류를 타고 빠르게 번졌다라고 밝혔습니다. 글쎄요, 화재 원인 좀 어떻게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당장의 발화 원인은 지금 추정하기는 어려울 것 아, 같습니다. 예, 예, 예. 네, 이게 지금 소방대 브리핑에서도 보면 처음에 이제 불꽃을 발견하고 신고한 거는 주차장 천장인데 네. 말씀하신 기계식 주차장에서 발생한 불이 상승한 거라서 뭐 주차장이니까 우리가 단순히 화재 원인을 차량의 원인이다 이렇게 뭐 예측할 수도 있겠지만 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서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을 보게 되면 현재는 일단은 구분을 지으면 호텔의 저층부 로비나 객실 이쪽에서의 원인은 아니고 네네. 필로티에 인접해 있는 기객식 주차장 그쪽에서 발생한 화재인 것은 아마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 그 이후에 서로 이제 같은 건물이지만 내부에서 구획이 돼 있어서 아, 다행히 그 화재의 직접적인 피해가 호텔 전체로 다 파급되지 않은 것 같아서요. 네. 기계식 주차장에서의 발생과 진행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화재 원인을 좀 정확하게 규정하기는 쉽지 않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네. 이런 원인을 찾을 때는 모든 것이 원인이 될 수 있고 하나씩 하나씩 지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예, 예. 그래서 이제 하나의 원인으로 특정이 되다 보면 그에 따른 또 이게 조사에 오류가 생길 수가 있어서 예. 현재는 이제 장소적인 부분만 보고 이제 진압 이후에 복구 이후에 이제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원래 이렇게 상승기를 타고 빠르게 불이 번집니까? 아니면 뭐 오늘 어떤 뭐 강한 바람이라든지 어떤 이런 날씨의 영향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화재 양상을 보면서 네네. 2017년도에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를 떠올렸는데요. 아, 예. 이제 그때도 이제 필로티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고, 외벽을 타고 빠르게 위로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제보 영상을 보면은 이 한 층 한 층을 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네. 외벽을 따라서 호텔 쪽 외벽이 이제 완전히 전소가 되고요. 또 그 예, 예. 부분에 이제 기계식 주차 타워가 있어서 소방대 브리핑에서 보면 오늘 그 객실 체크인이 165실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 한 명씩 투숙을 해도 최소한 165명이니까 200명 이상이 계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네. 그래서 주차 차량도 많았을 것이고 화재가 나게 되면 수직으로 층층이 18층의 건물이면요. 보통 한 층에 기식 주차장은 2대 높이로 차를 쌓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약 한 35층, 40층 정도로 차를 쌓아뒀을 텐데요. 예, 예. 근데 그쪽에 화재가 올라가게 되니까 위로 급격하게 화재가 확대되는 아, 그런 양상으로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오늘 소방당국에서 165실의 숙박 인원이 있었다라고 소방당국에서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예. 그러면 그래도 좀 비교적 신속하게 대피가 이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화재는 큰 불도 잡았고 예, 예. 화재 진압은 거의 이제 완료가 됐는데 아까 초반에서도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200여 객실이 넘는 이런 중대형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지금 이제 9시 이후부터 이 상황이 진행이 됐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심야 시간대가 되면은 호텔에는 투숙객이 가장 많은 시간이 되고 또 근무하는 인원은 가장 적은 시간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각 객실마다 잠그는 시건 장치를 가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처음에 화재를 인지하고 대피하는 피난 시간도 늦어지고 또 이를 구조하는 방법도 또 절차도 복잡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예. 네, 자칫 호텔에서의 화재가 그런 대형 화재 때 큰 인명사고를 내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물론 이제 완전히 화재가 진압이 종료된 건 아니지만 예. 지금 더 위험한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음, 소방 당국의 대처는 적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렇게 이제 고층 빌딩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진화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네, 강풍도 말씀을 하셨지만 네네. 이렇게 그 고층 건축물은 일단은 그 철근 콘크리트로 구조물 자체는 튼튼하게 지어지는데요. 예. 외벽을 이제 미관을 이유로 이제 금속재 대부분 알루미늄을 쓰는데 금속재 판넬 구조를 둡니다. 그래서 그 판넬 구조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사이에서 그 집어넣은 단열재를 통해서 화재 확산이 또 빠르게 일어나고요. 해당 건물은 지금 2015년도에 신축된 거로 이제 확인이 되는데 2015년도 이후에 약 2020년 이후부터 그 심재라고 하는 단열재의 규정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단열재는 좀 난연성 정도의 수준일 것으로 보이고요. 고층 건축물에서는 일단은 우리가 이제 로프를 타고 내려오는 완강리 같은 경우도 법적으로 10층까지만 설치를 합니다. 그 높은 층에서는 더 오히려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11층 이상부터는 특별 피난 계단이라고 하는 그 계단 안에 연기 유입을 막는 제한 설비를 갖춥니다. 그래서 네네. 자력으로 계단을 통해서 피난층으로 내려오기를 유도하게 되고요. 역시 외벽을 통한 완강기 피난이 어려운 것처럼 바깥에서의 고가 사다리도 분명히 효과는 있지만 아무래도 요 구조자분들한테 도달하는 시간 그리고 안전하게 피난하는데도 위험 요소가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고층 건축물은 결국에는 높은 데 있는 분들이 피난층까지 이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군요. 호텔에 이제 묵던 투숙객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좀 놀라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황급하게 좀 대피를 하셨을 텐데 이런 고층 숙박 시설에서 화재가 났을 때는 어떻게 좀 대피를 해야 됩니까? 저희가 언론에 보도되는 것들을 좀 보면 옆 건물 옥상으로 뛰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일단은 이제 상당히 위험한 예단일 수가 있겠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제 지금 현재도 이제 뛰는 피난하시는 분들이 보였다는 제보도 있고요. 네. 여러 상황이 틀려지지만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숙객분들 우리가 이제 그 현지의 여행지를 방문하게 되면 호텔에 묵었을 때 우리는 그곳을 익숙치 않은 공간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크인을 하실 때 피난 방향과 피난 방법을 문의하시고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네, 말씀드린 대로 고층 건축물에서는 10층까지밖에 자력으로의 피난은 난강기나 기타 구조대 등 자력으로의 피난 기구는 10층까지밖에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에 묵으실 때는 피난 계단이 어느 쪽으로 되어 있고 이럴 때는 일반용 승강기는 절대 타시면 안 됩니다. 특히 위험한 경우는 화재가 확산되는 경우에는 정전을 수반하기 때문에 일반용 승강기의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층까지만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대신에 11층부터는 계단으로의 연기 유입을 막는 제한 설비를 갖추니까 계단 내부에 문을 열어서 계단 내부에 연기 유입이 없는 상태라면 1층으로 피난하실 수 있는 조건이니까 피난할 수도 있고요. 사전에 피난 경로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체크인을 할 때 피난 방법과 방향을 꼭 확인하고 또 승강기를 이용하는 대신에 계단을 이용해서 대피하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백승조 한국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